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달서구 송현동, 볼리동, 본동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 및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저에게 시정 질문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 극복을 힘써주고 계신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참고 희생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길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나라 3대 비엔날레로 성장한 대구 사진 비엔날레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 시각예술 발전을 위한 대구시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생활 속 누구나 사진, 미디어 창작 활동을 영위하는 시대입니다.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로 인하여 시민들은 상시 자신을 사진이나 미디어로 표현하고 공유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시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의 빛 미디어 파사드를 추진하여 전쟁으로 상처받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위로하고 또 우리 대구 시민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권영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시의 평화의 빛 미디어 파사드에 이어 지역 사진 미디어 발전의 중심에 위치한 대구 사진 비엔날레의 성과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8회 개최한 대구 사진 비엔날레는 광주 비엔날레, 부산 비엔날레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비엔날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개최한 대구 사진 비엔날레는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회 대비 2배 증가한 20만 3,500여 명을 달성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1년 비엔날레 평가에서는 총점 86.2점으로 전국 6개 비엔날레 중 유일한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기간에 이룬 값진 성과로서 지역 시각예술의 새로운 역사이자 미래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사진 비엔날레의 성과를 기반하여 지역 시각예술이 도약할 기회를 얻은 이때에 대구시 차원의 장기적인 시각예술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모든 시민들이 휴대폰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사진과 동영상을 기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부터 발생한 국제적인 흐름이며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 소통의 트렌드로서 나라와 세대의 경계를 넘나들며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진, 미디어 시대에 시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사진 미디어 전용 전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엘리제 박물관은 1985년 유럽 최초 사진 전용 박물관으로 17만여 점의 스냅 사진들을 소장 전시하고 있습니다. 양옆에 대형 화면에 지금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명 작가의 작품도 있지만 시민들의 생활 가운데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함께 전시하여 시와 시민들이 소통하고 나아가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2010년 개관한 포토그라피스카 역시 사진 전용 미술관으로 큰 성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곳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미술관으로 작가, 시민 누구나 사진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토그라피스카는 스톡홀름의 성공을 기초해
에스토니아, 탈린, 뉴욕, 런던에 분관이 설치될 만큼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대구 사진 비엔날레의 성공으로 사진 미디어의 도시가 된 대구에 우리나라 사진 예술의 거점이 될 사진 전용 미술관이 개관되어 작가와 시민들이 상시 자유롭게 사진 미디어 작품을 전시 공유할 수 있다면 대구는 명실상부 아시아를 대표하는 사진 미디어의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구 사진 비엔날레 및 우리나라 사진 예술의 거점 공간이 될 사진 전용 미술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시 차원의 정책 방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 사진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대구문화예술회관은 1991년 전시장이 개관되어 지난 30여 년간 지역 작가들과 생활예술 동호인들에게 가장 비중 있는 전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입지한 두류공원은 지역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여가 공원으로 문화예술회관에 전시가 있을 경우는 자연스럽게 관람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대에 크게 기여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현 문화예술회관 전시장은 30년이 지난 만큼 노후하여 현 시대가 바라는 시각예술 트렌드에 적합하지 못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공간 구조로는 사진 미디어 예술의 발전성과 개방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작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들은 30년 된 문화예술회관 전시장이 너무 복합적인 예술 장르를 포용함에 따라 전시장의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 문화예술회관 전시장을 사진 전용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전시장의 전체성을 확보하고 사진 비엔날레의 거점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예식장으로 운영되던 대구미술관 부속동이 회복되고 간송미술관까지 조성되고 있으니 문화예술회관을 사진 미디어 거점으로 구축하고 대구미술관과 간송미술관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회화, 조형, 설치 거점으로 구축하는 것이 지역 시각 예술의 장기적 발전과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여 년 된 대구문화예술회관 전시장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사진 미디어의 거점으로 구축하고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을 지역 회화, 조형, 설치 예술 거점으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대구시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대구는 우리나라 근대미술의 태동지이며 현대미술을 상징하는 대구미술관과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간송미술관을 동시에 보유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는 지난 30여 년간의 지역 시각예술을 선도해온 대구문화예술회관의 전시장과 지역 작가님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전시장을 정체성 있게 리모델링하여 지역 시각예술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두류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자연스럽게 찾아와 세계적인 사진작품 전시도 즐기고 또한 시민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교류, 전시할 수 있는 명소가 되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의원님께서 지역 문화예술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감사 말씀드리면서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시의 시각예술 발전에 대한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1년 제8회째 맞이한 대구 사진 비엔날레는 32개국 35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였고 과감하게 동산병원 등 현장을 찾아가는 전시를 시도한 결과 관람객 20만 명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2021년 정부가 전국 6개 비엔날레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하며 국내 최고의 비엔날레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상황과 고민을 시의성 있게 담아냈다는 점과 예술성, 운영 등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 사진 비엔날레가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아 세계적 사진 축제로의 도약에 좋은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는 1920년대 전후부터 서병호, 박기돈 등의 전통서와 함께 이상정, 이인성, 이쾌대 등이 서양 화단을 형성하며 서울, 평양과 더불어 대한민국 근대 미술의 중심도시 역할을 하였고 이 이후에도 꾸준히 세계적 작가들을 배출하고 있는 국내 대표 미술 도시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역사성을 이어가고 미술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향후 10수년간 대구시 시각예술의 핵심 거점이 될 주요 시각예술 인프라를 중심으로 역점 추진 중인 시각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관 10주년을 맞이한 대구미술관은 수준 높은 기획 전시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 미술상으로 자리매김한 이인성상, 디 아티스트를 통한 인재 발굴, 작품의 수집과 연구 사업 등으로 대구 미술의 위상을 상징하는 시설로 국내 3대 공립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BTL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 예식장으로 운영되며 논란이 되었던 부속동이 수일 내에 미술관의 품으로 돌아오고 4월 임대 계약 후 1년간의 리모델링을 거쳐서 2023년 8월부터는 전시 교육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이로써 대구미술관은 BTL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조기에 극복하고 미술관 전체 공간을 온전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부속동에는 대구 근대미술을 주제로 한 상설 전시관, 카페 등의 편의시설, 교육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께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대구미술관 옆에는 국보급 문화유산을 보유한 간송재단의 최초 상설 전시관인 대구간송미술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내년 말 대한민국 고전미술을 대표할 대구간송미술관이 문을 열게 되면 대구미술관과 함께 시각예술 클러스터화되어 대구 시민은 물론 세계에서 찾는 국가적 문화명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셋째, 대구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국내의 수준 높은 근대미술 작품을 대구로 가져올 국립근대미술관을 공약화하는 데 성공했고 현재 이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청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이 들어선다면 대구는 대구시립미술관, 대구간송미술관에 이어 국립근대미술관까지 보유함으로써 도시의 격을 한층 높이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시각예술 도시로 국내의 미술 애호가들과 관광객이 찾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 인프라 구축 외에도 대구시는 시각예술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시각예술의 미래는 청년 예술인 육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시는 청년 작가들이 지역 문화예술 중흥을 이끄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발전소, 수창 청춘맨션, 가창 스튜디오, 버머 아트랩 등의 레지던시 사업을 통해 안정적 창작 활동을 지원한 한편 Y 아티스트, 영 아티스트, 청년 작가상,
청년 미술 프로젝트, 미술대학 연합전 등 젊은 예술가들이 전시를 통해 대중들과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 미술인들의 작품 판로 개척과 예술 창업을 본격 지원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지역작가 미술작품 대여사업, 범어지하상가 재정비를 통해 예술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시각예술인들의 수도권 진출을 돕기 위해 서울 하랑가에 전시공간을 임대해 제공하는 대구 갤러리 운영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근대작가 재조명전, 사진 비엔날레, 대구 사진예술제 등 대구 미술사진예술의 위상을 높이는 대규모 이벤트 전시와 함께 최근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미술시장을 겨냥하여 대구 아트페어가 국내 대표 아트페어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역 미술계와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의 시각예술이 성장하고 더 나아가 문화산업과 관광에까지 긍정적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사진 비엔날레와 우리나라 사진예술 발전을 위해 사진 전용 미술관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만약 사진 미디어 전용 미술관이 조성되면 대구 사진 비엔날레는 물론 사진예술 관련 거점 공간으로 사진을 포함한 미디어 아트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다양한 시각예술 분야 중 특정 장르만을 위한 전문 공간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지역을 포함한 국내 사진예술계의 수요, 건립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 등을 바탕으로 사업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서예, 조각 등 타 시각예술 장르와의 형평성 등도 함께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전국 사례를 확인한 바로는 광주가 문화예술회관 내에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2016년부터 사진 전시관을 운영 중이나 최근 전시 수요 및 관객 규모 등을 검토하여 운영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강원도 영월은 2002년부터 동광국제사진제 추진과 함께 수집한 자료 등으로 박물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화 전시관과 사진 전용 전시관은 전시 시설 및 운영에 특별한 차이가 없어 그 외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사진 전용 전시관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사진 예술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람 수요, 정부 정책 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립 필요성 및 규모와 형태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문화예술회관 전시장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의 사진 미디어 거점으로 구축하고 대구미술관과 간송미술관을 지역의 해와 조형 설치예술 거점으로 구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은 1991년 개관 이후 지난 30년간 한 해 평균 100건 이상의 기획, 대관 전시를 통해 해와 사진, 서예, 설치미술 등 다양한 시각예술 장르의 작품과 작가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지역 대표 문화 거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이 수집과 연구, 기획전을 통해서 대구 미술의 위상과 지역 미술사를 정립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이 시각예술 전 분야의 지역 작가들에게 전시 공간을 활짝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휴관, 행사 취소 등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 가동률은 90% 이상이고 그중 민간의 대관 전시 비중이 58%를 차지합니다. 이는 문화예술회관이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전시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문화예술회관보다 큰 규모의 전시장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지역 시각예술 활동 인구가 많고 전시 수요가 많다 보니 미술계에서는 현재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기능을 하는 전시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제시되는 상황입니다. 도시공원 내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은 공원 녹지법에 따라 건물 중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다양한 장르에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최근의 장르 간 융복합 트렌드를 감안한다면
현재의 문화예술회관 전시관은 사진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를 수용하는 복합 전시관으로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대구는 국내 1세대 사진가 최계벽이 활동하며 근대 사진을 주도하는 도시이자 2006년부터 대구 사진 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사진의 도시로서 사진 전용 미술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고, 또 시각예술 전반의 전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시장 확보가 힘들다는 시각예술 전반의 목소리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각계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예술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전시장 기능, 규모, 장소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시정 질의를 해주신 배지숙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도시 대구를 위해 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본회의는 시정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정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예,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제 시정 질문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좀 시원하시죠? 그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문화예술회관 전시관 리모델링 이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전시장 안정과 전시 효과 증대를 위해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문화예술회관이 모든 그 시각예술 장르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 공간으로 아주 그 유용하게 시민들에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좀 정체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이 의견이 있다는 것도 많이 듣습니다. 또한 시민들 중 상당수가 이 문화예술회관의 전시장의 분위기가 좀 칙칙하고 낡고 오래되었다라는 그런 좀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일부 시민들께서는 이 문화예술회관이 행사나 발표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는 이 대구 문화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 이 문화예술회관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이 된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앞으로 사용할 30년의 어떤 그런 활용도를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때까지 사용했던 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30년의 기능에 너무 중점을 두고 다가올 30년을 또 사용할 리모델링 역시 뭔가 이 복합적인 공간으로만 간다면 문화예술회관의 좀 정체성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질문을 드렸는데 이 리모델링의 이 방향성을 좀 더 현재 시대의 트렌드에 좀 맞게끔 이렇게 분명하게 좀 정체성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게 어떨까요, 시장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공감합니다. 우선 이제 우리 대구의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 공간을 보면은 사실은 과거에 시민회관이 콘서트하우스로 바뀌면서
시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행사 공간이면서 문화예술 전시 공간으로 동시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부터 분리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오로지 문화예술회관으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적인 참여 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또 다른 과거의 시민회관 같은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신청사가 건립이 되고 신청사 후적지 부분들에 있는 시의회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본청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과정에서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 부분들은 다음 8대 우리 이 집행부와 그리고 9대 시의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정말 특정 전시 공간으로만 할 거냐 아니면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하되 복합적인 전시 공간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좀 더 좀 수요도 파악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정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 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뉴욕이나 런던, 파리 같은 세계 유명 도시들에 가보면 어김없이 그 아름다운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과 그 도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어김없이 찾는 명소가 그 도시에 있는 그 센트럴 파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공원들입니다. 사실 우리 대구를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공원은 두류공원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에서 시민들이 연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장소가 팔공산이 아니라 두류공원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류공원은 우리 대구 시민들이 사랑하는 휴식 공간인데요. 저는 이 두류공원이 이제는 문화예술 공간과 함께 더불어서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두류공원을 대구를 대표하는 그런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 대구시와 또 공무원들께도 당부를 드리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께도 우리 두류공원이 세계적인 명소가 되는데 다 같이 힘을 좀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